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 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한 다음에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매일매일 종목에 대한 신호 나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 수익률 올리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저번 주에 굉장히 또 수익률 많이 올렸고 저 역시도 들어가서 전문가님 픽해 주시는 종목에 대해서 또 7%, 8% 가까이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 6일에 저희 20% 가까이 또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든 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3월, 4월, 5월 매일매일 또 정말 많은 수익률 올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오늘 시장의 특징주 먼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석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PI 첨단 소재와 리사이클링 유기용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주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역시나 종가부터 보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석유는 7.35%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오늘 18,250원의 종가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종목 한국석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전문님? 네, 한국석유는 이제 코스피에 상장된 이제 석유류 제품을 제조하고 도매 공급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한국석유가 좀 상승하게 된 그 원인에 있어가지고 이제 PI 첨단 소재 관련한 이제 리사이클링 유기공제라는 그런 이제 특수 부분을 갖다가 이제 네. 수출하는 큰 계약을 성사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네. 이제 오늘 상승하는데 이제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요 공급 규모라든지 어디하고 계약했는지에서 이제 비공개로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 있고요. 네. PI 이제 첨단 소재라는 게 이제 OLED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필름 그런 부분의 이제 특수 제품인데 네. 이제 리사이클링 그 유기용제라는 걸 이제 공급하게 됐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조 공정에서 남은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의 이제 특수 이런 제품이거든요. 네. 이런 제품을 갖다 유럽 쪽에서는 이제 쓰고 버리지 않는 재활용해서 환경도 지키고 이런 부분을 갖다 의무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수출하고 공급하는 부분이 오늘 체결돼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아쉽게도 어딘지는 아직 이제 비공개로 네. 진행을 했다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것도 한번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석유공업이죠. 네, 한국석유 네, 보겠습니다. 석유공업. 공업이죠. 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석유공업. 네, 한국석유로. 네, 한국석유로 나오는 것 이게 같은데요. 잠깐 나타나네요.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한국석유 같은 경우
오늘 상승을 했는데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차트 맞네요. 네. 18,250원에 이제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터졌고요. 보시면은 이제 21년 4월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하방으로 이렇게 역배열식으로 해서 흘러서 내려오다가 네. 2020년 1월 달부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상당히 거래량과 터지면서 매출과 실적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 7일 날 전고점 부근까지 왔다가 재차 눌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 봤고요. 여기 보시면 일봉상 22년 3월에 26,500을 찍고 좀 하방으로 내려왔다가 4월부터 재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22년 올해 들어와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 하락, 조정,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런 수출 공급 제약 계열이 된 부분이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고 4월 말부터 좀 여기도 좀 저점을 딛고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요. 네. 4월 달도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 같고요. 보시면은 한국석유 보시면은 이제 보십시오. 4월 27일부터 거래량이 계속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네. 개인과 외인과 기관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최근 와서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매출은 4,800 해서 이제 21년에 상당히 매출이 좀 늘어나는 21년에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차트상까지 21년에 좀 올랐었던 그런 부분을 보였던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비해서 한 30% 가까이 매출이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뭐 그다지 크게 큰 마이너스 차이는 아닌데요. 네. 당기 순이익도 당기 순이익에서는 상당히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요. 재무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 비율 같은 경우에 이제 유동 비율이 한 140% 가까이 되고 부채 비율은 한 122%, 유보율이라든지 성장 비율, 수익성 비율 이렇게 다 활동성 비율을 따져봤을 때 이 회사도 재무 비율은 중상 정도 됩니다. 별 5개에서 한 3개 정도 네.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공급 체결 체결이 이제 좀 더 발전이 돼가지고 매출과 실적이 보완이 된다면은 좀 더 또 이것도 우상향 할 수 있는 요 종목도 더 제가 관심 종목에 담아가지고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종목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한국 석유도 관심 있게 보신 후에 나중에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나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읽으셔서 입장을 하신 후에 전문가님의 신호를 받아가시고 수익률까지 더불어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수익 인증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함께 하시면서 계좌에 빨간불 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 석유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단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정과제 포함 이제 과학기술 강군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한일 단조도 오름세를 나타낸 모습인데요. 오늘 종가 살펴보고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정부 관련해서 또 오름세 나타낸 상황인데 20.72% 상승을 가져가면서 오늘 3,700원에 종가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윤석열 신정부 또 과학기술 강군 육성 관련주로 또 포함이 됐는데 한일 단조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한일 단조는 이제 코스피에 상장된 이제 그 방산업체죠. 네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꾸준히 이제 방산 업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이제 기업인데 새 정부가 이제 보수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요 전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북한과 그렇죠. 대신 이제 유대 관계하고 이제 평화를 가치로 해가지고 공존하면서 완화 정책을 많이 폈는데 네.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강도 있게 이에는 이, 눈에는 그런 말처럼 네네. 이제 북한이 이제 어떠한 이제 도발이라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유화 정책이라든지 물론 평화를 공존하는 건 좋지만은 결국에는 얻질 못하고 맨날 저렇게 앞에서는 이제 표정을 좋게 짓다가 뒤에 도발하고 계속 그러게요. 이제 우리를 갖다 긴장을 유지시키고 자극하는 그런 모습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국방 과학기술을 갖다가 육성해서 110대 과제에 포함해서 한마디로 이제
최신의 전력을 갖다 이제 만들어서 체계화해서 북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고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110대 과제에 아주 중요 그 국방이 이제 또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정책을 진행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런 이제 관련 업종에 반영이 돼서 내일 또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요. 네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것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단조. 네. 네, 한일 단조. 한일 단조 보겠습니다. 한일 단조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 2월 20일 경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상당히 지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3월 들어와서 약간 이제 소강 상태, 박스장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 정부 정책 공학의 방위산업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강화하고 또한 이제 또 방위산업에 많은 지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기대감과 앞으로 이제 수혜주로서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상당히 상승하는 이제 뭐 이평선을 딛고 올라서 버렸네요. 이 종목도 보시니까 오늘 3,700원까지 갔다가 3,105원에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이제 전쟁 부분, 대외적인 전쟁, 그런 또 이제 북한의 도발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긴장 부분이 이제 이어진다면 이런 방산업체는 관련해서 상당한 수혜와 상승 여력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터졌네요. 3,950만 주가 거래가 왔다 갔다 했고 네. 5월 4일 날도 거래하고 4월 27일 날도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는데 오늘 이제 급등하는 이게 이제 새 정부 출범의 기대감이 아마 네, 상당히 네.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단조의 재무제표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네. 보시면은 1,500대, 1,300대, 1,500대 이렇게 뭐 꾸준하게 이제 매출은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 좀 더 매출이 더 이런 신정부 정책하고 같이 발맞춰 간다면 매출 부분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 또 정부에서 그런 신기술, 신개발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위산업업체 오다를 주고 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부하고 광급 이제 공급 업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수주 그런 이제 신개발 그런 계속 R&D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더 커진다면은 매출도 또 상승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크게 뭐 저건 한 부분인데 적자로 좀 전환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당기순이익도 좀 줄긴 했는데 요런 그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R&D 연구 개발을 계속 꾸준히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왜냐 정부가 요구하고 이제 신기술 그런 부분을 갖다 계속 살려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익 부분에서는 재투자 R&D를 하다 보니까 조금 큰 이익을 못 보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회사 보면 이제 유동 비율이 좀 작고 부채 비율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보면은 이제 계속 기술 개발, 네. 기술 개발을 해야지만이 또 새로운 무기가 또 나오고 하니까요. 이런 네. 부분은 이제 재무 비율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이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고 요렇게 그런 방산업체의 좀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정부하고 맞춰서 발맞춰서 계속 이제 수주하고 이제 개발을 해 나간다면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 종목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계속 보고 있고 전에 들어가서 또 수익을 냈던 종목이요. 아시죠? 네네. 신호도 드렸고요. 네. 한일단조. 그래서 한번 요 종목도 지켜보면서 제가 신호도 드리고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투자자 여러분과 호흡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일단조 역시 저희가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또 다시 한번 신호 주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수익률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단조까지 저희 이슈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올라와 있습니다. 또 역시나 신정부의 친원전 정책 기대감의 주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우진도 종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 오늘 14%대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4.45% 강세를 나타내면서 15,050원에 문을 닫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우진 또 원전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잘 갔거든요. 네, 다른 종목들은 좀 밀려나는 가운데 우진 또 오늘 관련해서 원전주들 좀 좋은 모습 나타냈는데 우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진은 이제 그 원전
그쵸.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인데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탈원전을 진행하려다가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그 여론 투표 그런 걸 다 과정을 거쳐갖고 네. 스톱이 됐고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이제 임기 말에 원전으로 다 돌아가겠다 그렇게 맞아요. 의사를 이제 표시했고 또 새 정부 윤석열 당선인이 또 강력하게 추진했던 분야입니다. 국정과제 또 첫 번째 네. 그 앞으로 이제 차세대 에너지를 갖다 원전으로 계속 유지하고 지금 기존에 설비되어 있는 원전 설비해놓은 그 기존 장치들도 그대로 네. 2030년까지 끌고 가겠다. 그리고 또 확장도 하겠다.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막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약간 이제 주춤하긴 했었는데 다시 이 부분도 이제 내일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대감에 네. 상당히 좀 오늘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고요.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계측기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원전 방사능 오염이 제일 심각한데요. 요걸 갖다가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세슘을 제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또 갖고 있대요. 네. 우진이. 그래서 그런 특수 기술을 원전 관련한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네. 또 새 정부가 내일 출범하면서 또 원전이 기대되고 그러면서 오늘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진도 보시면 이제 5월 3일부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좀 3월부터 4월 말까지 약간 소강 상태였었어요. 반등을 했다가 네네. 약간 눌리는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이제 신정부가 내일 이제 새 정부 출범과 기대감과 친원정 정책 그리고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럽에 앞으로 이제 원전 세일즈를 외교를 할 겁니다. 신정부, 그쵸, 새 그쵸. 정부가 네네. 그런 부분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장관급들이 나서 갖고 이제 외교 순방 세일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유럽에서 또 우리 원전 기술이 세계 이제 5대 강국이다 보니까 기술력이 대단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네네. 안전하게 상당히 견고하게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다 보니까 유럽에서 또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가스 천연가스 탈피하고 대체 에너지를 찾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기술을 선호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국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앞으로는 예전에 이제 러시아하고 손잡고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고 푸틴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 보니까 네네. 앞으로 이제 원전을 갖다가 유럽에서는 이성적인 국가, 민주화된 국가,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이 뛰어난 국가, 안정된 공급을 할 수 있는 국가를 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상당히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나오면서 이제 원전 세일 외교 정책을 잘 풀어간다면 원전 쪽 그렇겠네요. 부분이 상당하게 이제 기대가 되고 시장도 커지고 국내 원전도 더 발전하는 관련 사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진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뭐 이제 이평선을 다 딛고 올라서는 오늘 상당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네. 수급 보십시오. 5월달 들어서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이런 부분이 벌써 기대감이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쏠리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그러네요. 예, 기관 외인들이 이제 주고받곤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특징이 최근에 말씀드린 이제 수급 부분이 거래량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네네. 코스피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쪽에 그냥 몰빵이에요. 한 마리 속된 말로 그러네요. 그냥 때로 몰려와서 네네. 예,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시장의 흐름이라는 걸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재무제표 보시면은 이제 21년에 1,000억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비해서 매출액이 좀 좋아졌고 꾸준히 뭐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영업이익도 지금 뭐 상당히 전년 대비해서 84억이 나서 상당히 이제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472%까지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은 이제 약간 이제 전년 대비해서 좀 줄은 모습은 보이긴 했으나 이게 보시면 이제 이 회사의 특징도 보시면요. 우진 같은 경우도 좀 장점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유동 비율이 한 350%, 부채가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유보율도 상당히 높고요. 성장성 비율, 뭐 수익성 비율 이런 거 활동성 비율을 다 따져봤을 때 재무 비율이 아주 탄탄한 회사입니다. 별 5개에서 평점 별 4개 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의 기업들은 이제 재무 구조를 볼 때 재무 비율을 이제 우선 또 봐야겠죠. 기본적인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자산 네네. 상황을 좀
보면서 부채 현황도 보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현재 그 정부 정책주라든지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 있는 모멘텀의 그런 소재를 갖고 있는 기업이냐 이런 것들 삼일절 다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또 우진도 충분하다고 네. 이렇게 왜냐하면 유럽 수출길이 또 그렇죠. 열리면은 네. 참여하게 되니까요. 이런 종목도 제가 관심 종목에 담아가지고 잘 대응하면서 회원 여러분들 같이 호흡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우진 또 원전 관련해서 신정부 관련해서 원전 수출 뭐 기대감 여러 가지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역시나 전문가님께서도 관심 있게 보시고 신호도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 다음에 수익률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쪽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읽으셔서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리엔트 바이오입니다. 이재명 출마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역시나 마무리부터 보도록 하시죠. 네, 오리엔트 바이오는 오늘 20% 넘게 오름세 가져갔습니다. 21.83% 강세 나타내면서 1,000원선 위로 올라왔네요. 1,01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아까 코이즈와 뭐 마찬가지로 또 이재명도 관련해서 묶여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오리엔트 바이오는 이제 바이오 전문 업체죠. 네. 이름 회사명 그대로 그렇죠.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오 종목들 그 테마가 상당히 최근에 와서 뭐 1, 2년 사이 계속 저점으로 이렇게 맞아요. 흘러내리면서 거의 네, 지금 네.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어떤 거냐? 바이오가 이제 상승했던 건 이건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저기 어떤 신약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상당히 이제 수급이 쏠리고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떠한 이제 결과물이라든지 맞아요. 신약 개발 그런 게 좀 미미하면서 매출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이런 바이오 제약들이 계속 1, 2년 사이에 흘러내려서 지금 저점 바닥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에 투자해서 물렸던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갈 것이냐, 바이오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게요. 그게 이제 관건인데, 물론 지금 시장상은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약세장인데. 근데 또 하나 이제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적인 거는 신정부가 네. 바이오 산업을 또 살리겠다. 이제 그렇군요. 국가 정책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좀 어렵고 좀 상당히 저점에 죽어 있는 그런 분야인데 네. 이걸 살려서 키워나가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바이오도 좀 물려 있으신 분도 좀 지켜보면서 네. 대응을 하면서 좀 희망적으로 좀 앞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전문 업체인데 오늘 상승한 이유가 참 연관성으로 해서 상승했는데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재명 전 지사 그 이제 후보가 대통령 네. 후보가 아시다시피 소년공 출신 아닙니까? 그쵸, 이제 그쵸.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갖다 검정고시 패스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집에서 불 하나 켜놓고 네, 혼자 네. 독학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주경야독을 했던 참 어찌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재명 그 전 후보가 오리엔트 바이오 이 바이오 전문 업체에서 일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여기 계열사가 오리엔트 시계 업체가 있습니다. 이 오리엔트 시계라는 것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상당하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는 아날로그 시계였거든요. 네. 이게 손으로 돌려가지고 맞추는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옛날 7, 80년대 그때 이제 상당히 시계 업체 쪽에서는 상당히 부각되고 선두 업체였습니다. 근데 이재명 그 전 후보가 이 오리엔트 시계에서 이제 소년공으로 일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게 참 이게 이걸 또 이제 꽤 맞추면 또 꽤 맞춘다고 물론 연관성은 있죠. 근데 뭐 이재명 회사가 직접적으로 뭐 그러네요. 여기에 무슨 학연이 있거나 뭐 지연 혈연이나 그런 게 지연이 네네. 아닌데도 요런 이제 근무했다는 이력이 이제 연관성으로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이제 연관된 이런 그 관련주들이 사실 네. 어떻게 좀 말은 특별히 이제 성립은 안 돼요. 옛날에 공장에 근무했던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저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꽤 맞춰보면 맞출 수 있는 정치 테마주로서 또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수급이 쏠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가지고 오늘 좀 상승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특징이 뭐냐면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은
요새 이제 뭐 모든 그 종목에 공매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 종목은 최근 4, 5일 사이에 공매도주가 거의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다는 게 이제 며칠 전부터 언론에 이제 흘러 나왔었어요. 보궐선거 나올 것이다. 맞아요. 일주일 전부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면은 이제 연관된 이런 종목들이 숨어 있다가 네네. 꿈틀꿈틀거리다가 그렇죠. 이제 이슈로 부각이 되고 또 이제 언론에 흘러나오면 이런 공매도가 사라지고 왜냐하면 상승 테마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연관돼서 움직이는 이제 재밌는 오늘 현상이 하나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리엔트 바이오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네.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바이오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봉상 보십시오. 2016년부터 뭐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2018년에 이제 약간 상승했다가 재차 하락.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20년하고 21년에 좀 상승했다가 재하락. 어떠한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또 빠졌다가 또 다시 어떠한 제 기대감에 올라갔다 빠졌다가 또 기대감에 올랐다 빠지는 이런.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물과 실적과 어떠한 이제 완성 그 결과가 없으면은 바이오는 이제 거품이 좀 빠지는 네네. 그런 형국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일단 월봉상 좀 알 수 있고요. 네. 일봉상 보시면은 22년 1월부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계속 흘러 내려오는 저점에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런 이제 관련주라는 네. 그런 연관성을 어떻게 좀 엮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나. 보시면은 참 이 거래량 보면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와, 거래량 그러네요. 최근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아무리 이제 거래량이 엄청 터진다 많네요. 하더라도 이런 그 옛날에 이제 계열사에서 일했다는 하나 이유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사실 지금이 이제 강세장이고 네. 반등장이면 이런 게 사실 좀 그러게요. 어렵죠, 성사가.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수급이 갈 곳이 없고 어떠한 이런 특징과 관련과 원자재 뭐 말씀 정책도 이런 거에 자꾸 이렇게 쏠리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어떤 일회성 이벤트에 좀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도 보시면 이 회사가 이렇게 특별하게 1,000억대 이상의 매출액은 아니고요. 영업이익은 뭐 전년 대비 좋아지긴 했으나 이제 영업이익도 이렇게 뚜렷하지 않고 당기순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재무 비율도 우동 비율하고 부채 비율했을 때 이제 재무 비율은 이렇게 나쁘진 않으나 네. 매출이나 여러 가지 바이오 업체로서의 이런 이제 성장 모멘텀은 이제 결과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건 좀 일회성 이벤트로서 내일은 또 뭐 점차 우상향 갭상승한다는 확률은 좀 높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건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편안하게 대응하면은 문제가 없을 듯해 보입니다. 네. 네. 오리엔트 바이오까지 또 살펴보셨고요.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PCL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타액 이용 코로나19 이제 자가 진단 키트가 이제 캐나다 사용 승인 소식에 오늘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오늘 15%가량 오름세를 기록을 한 것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PCL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PCL 한번 오늘 종가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5.72%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29,45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PCL까지 한번 또 살펴봐 주시죠, 정원님. 네, PCL은 이제 면역 진단용 체외 진단 그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전문 네네. 의료 업체고요. 중요한 게 이제 캐나다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갖다가 이제 캐나다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사용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수출도 하고 캐나다의 수출길이 열렸고요. 네. 이제 최초 이제 이 19 진단 키트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 사용하면 어디를 먼저 코를 찌르죠. 그렇죠. 코를 네. 찌르죠. 해보셨지 않습니까? 네, 해봤죠. 코가 이게 되게 민감한 너무 부분입니다. 아파서. 사람으로서.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깊숙이 쑤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깊숙이 들어가서 막 이걸 돌려가지고 뇌까지 들어간 줄 예, 알았어요. 예. 그리고 막 순간 아찔해요. 맞아요, 경험이 없어요. 맞아요. 정신을 네. 순간 잃을 정도. 눈물이 그래서 핑 돌더라고요. 아이들은 참 겁도 나고 맞아요. 막 피하고 두려워하고 일반 성인들도 이게 한번 들어가면은 막 맞아요. 그냥 몸소리 치는 그런 이제 우리가 키트를 계속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네네. 얼마나 또 그때그때 회사라도 여기다 가면 계속 검사하고 어디 갔다 온 검사하고 맞아요. 막 그러게 갖고 이제 많이 이렇게 사용해서 불편했는데
여기 이제 PCL이 어떤 키트냐? 네. 그냥 이 이제 용기 이 기구에 침만 침만 뱉으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군요. 침만 뱉으면 타액을 갖다가 뱉어서 뭐 10분 뒤면 그게 이제 용해가 되면서 이제 표시가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렇게 줄 나타나듯이 이렇게 네. 하면서 아주 편리한 그런 진단 좋네요. 키트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제 수출길 캐나다 쪽으로 이제 열리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제 상당한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PCL 한번 보겠습니다. 네, PCL. 예, PCL. 네, PCL. 네. PCL 같은 경우도 지금 일봉상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2월 달에 약간 이제 2월 달에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로 이제 약간 재반등했다 하락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량도 여기 보시면은 2월 달에는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일어났었는데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어떠한 이제 좀 소강 상태 어떤 네. 결과물이나 실적이 좀 일단 봐야겠는데 어떠한 이제 호재성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내려왔다가 보시면은 4월 29일 날 재반등, 재차 하락 이렇게 했다가 이제 오늘 이런 캐나다 수출길이 열리면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 회사가 준비를 했겠죠. 기술 R&D 개발 이렇게 한 거고 또 이런 그 타액으로서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 기술이 참 이것도 큰 겁니다. 어떻게 그쵸. 보면요. 의료 쪽 그런 진단 키트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상승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은 보시면은 이제 4월 말부터 여기 회사는 이제 오늘 뭐 급격하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다기보다는 그냥 완만하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쌓아가면서 수급이 개인들이 좀 외인보다 좀 들어오는 개인은 계속 담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고 외인과 기관은 이제 팔고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늘 수급과 이제 누적 수급이 들어와서 이제 호재하고 맞물려서 상승하지 않았나. 요거는 이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저점을 좀 딛고 올라서는 차트의 모양이다 보니까 요것도 내일 한번 제가 또 지켜볼 거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은요. 매출액은 이제 2020년부터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제 영업이익이 좀 반전돼서 적자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도 좀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재무 비율을 한번 PCL을 보면은요. 네. 보시면은 부채가 좀 많습니다. 유동 비율은 이제 137%인데 부채가 거의 3배다 보니까 유동 비율에 비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 성장성 비율 보시면 이렇게 좀 빨간색 마이너스가 많지 않습니까? 썩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별 5개에서 별 하나를 줄 수 있는 재무 비율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러네요.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드는 부분은 이런 이제 신제품 개발에 R&D 연구비 개발로 이제 비용이 많이 네. 또 이 바이오 업체는 계속 연구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R&D 쪽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렇지만 이제 캐나다 이런 수출길도 열렸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갖춰지고 실적 개선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PCL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특징주들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을 한 다음에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4월달 5월 합산 수익률이 166%입니다. 많은 분들 힘든 장을 좀 견디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톡방에서 그래도 빨간불 켜내면서 종목들 꾸준하게 수익률 올리고 있고요. 수익 인증까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일부에서는 수익 인증한 장면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 역시 들어가서 종목들 받아가서 또 수익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일장부터 한번 바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야지 내일장부터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 코너 또 남은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관심 섹터나 종목들 보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소 이야기 해주셨네요. 아까도 뭐 특징주로 잠깐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희 또 종목에 대해서 수익률 내고 나온 종목도 있잖아요. 수소는 어떻게 보실까요, 정관님? 네. 필살기로 이제 먼저 수소 관련주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핫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쵸. 새 정부 출범하고 국회 산자부 소위원회에서 이제 그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요 수소 개정안은 여당인 이제 민주당이 주력으로 힘을 써가지고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국민의힘 야당도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그쵸.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소 경제를 육성하고 수소 안전 관리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또 이제 그거에 이제 민주당에 이어받아서 네. 이런 건 이제 정치 이념하고 상관없는 환경, 그쵸. 그다음에 시장을 이제 확장을 해가고 시장을 이제 선점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새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책에서 이어갈 수 있고 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파트다 보니까 네. 관련주도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게 친환경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천연 가스 공급난 대란 때문에 가스값도 오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통해서 친환경 정책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고 또한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지금 계속 육성하고 네네. 전기차, 수소차, 모빌리티, 도심항공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9,000조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갖다가 이제 새 정부도 이거 정책을 이어받아서 빨리 이제 선점하고 관련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 네. R&D 연구개발, 육성하는 지원책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또 이제 앞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수소 관련주는 단기적인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하고 같이 그렇죠. 맞물려서 가다 네.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소 관련주가 지금 최근에 와서 좀 올라가긴 했지만은 앞으로 더 지켜보면서 또 관심용으로 담고 또 이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주를 갖다 유니크라든지 네.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JNK 히터 이렇게 이제 관련주를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수소 관련주 해가지고요. 자동차 업체도 많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종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두산 퓨얼셀이 상당히 저는 이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두산 계열이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상당히 튼튼합니다. 네. 큰 기업이고 이런 자금 운영이라든지 재무 비율이 아주 튼튼하고 좋은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하게 이제 우상향할 수 있고 차트상 봐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도 괜찮지만은 두산 퓨얼셀을 관심 종목에 담아두길 추천드리고 저도 이 종목을 갖다가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이 수소 관련주에 있는 종목들을 또 심도 있게 기술적하고 기본적 분석을 다 통해 가지고 그날 이슈가 또 연결될 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께 신호도 드려서 같이 수익을 좀 이어가는 그런 관련주로서 필살기로서 수소 관련주 먼저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소 관련해서 이제 신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가져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는 종목 두산 퓨얼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 포트에 넣어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일단은 포트에 담아보시고 일단 진입하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또 같이 수익률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쪽 QR코드 읽으셔서 입장을 하신 후에 한번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또 필살기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보고 계시네요. 일단은 또 마스크 해제된 다음에 리오프닝도 또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는 어떤 거 보시나요, 정모님? 네네. 그 리오프닝주는 뭐 계속 그 전부터도 다 언급이 되지 그쵸. 않았습니까? 네. 기대감 그런 부분에 다 이제 리오프닝에 또 관심을 갖고 또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맞아요. 조정도 갖추고 이렇게 지금 진행해 가는 과정인데요. 네. 제가 왜 오늘 리오프닝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본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네. 코로나 세국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비즈니스 사업적인 그런 거 외에는 원천적으로 이제 아예 외국인 입국을 막아버렸어요. 맞아요. 특수한 경우 외에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이건 코로나 정책, 세국 정책을 쓰고 있다는 다른 나라의 비판 때문에 네. 이걸 갖다 푸는
푸는 지난 3월부터 이제 관광 외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허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도 일본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또 일본 관광객도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 때 이제 못 갔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풀리면서 코로나 이제 쇄국 정책 이런 이제 표현인데 이제 풀리면서 앞으로 관광객 교류가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관련주가 이제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일본 관광 빗장이 이제 풀리면서 특히 항공 레저 쪽이 어떠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관련주로 TA, 진에어, 제주항공 가져왔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항공이죠. 근데 가장 지금 앞으로 좀 수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이제 TA 항공이 일본 쪽하고 좀 관련과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TA 항공을 갖다가 좀 관심 종목으로 더 좀 지켜보는 투자자 여러분도 좀 TA를 또 지켜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저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일본 부분이 이제 관광이 풀리면서 이제 카지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관광객도 이제 또 이제 이게 일본이 이제 관광이 풀린다는 거는 단순히 일본만 가는 게 아니죠. 연관성으로 이제 호환되고 관광객들이 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 갔다가 또 한국에 또 들렀다 다시 돌아가는 이런 네네. 순환 구조다 보니까 관광이 이게 관광도 이제 동맥경화처럼 막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일본이 이제 막히면은 이게 전반적인 관광 업체가 이제 막히는 서로에게 마이너스 현상이다 보니까요. 이제 일본이 풀리면서 이런 이제 레저 부분도 이제 일본 관광객도 들어오고 네. 중국 관광객도 또 들어오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파라다이스 카지노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레저 부분은 이제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레저 부분으로서 여행사 쪽에서는 일본 관련해서 이제 하나투어가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일본 관광이 풀리게 되면은 하나투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여행사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관련주 리오프닝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 말씀드린 항공에서는 티웨이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고 진에어 제주항공도 같이 보는 거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레저에서는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고 여행사 일본 관련 여행사에서는 또 하나투어가 가장 수혜주로서 그렇게 평가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리오프닝주는 앞으로 일본 관광이 풀리면서 대응하시면 수익 쌓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리오프닝 관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티웨이랑 파라다이스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역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 진입을 할지 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왕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쪽 QR코드 읽으셔서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길 바랄게요.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계속해서 또 다음 필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량 관련주가 올라와 있네요.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또 굉장히 또 이와 관련된 종목들 많이 갔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식량 관련주? 네, 지금 이제 러우 전쟁이 지금 뭐 최근에 지금 그 오늘이죠 전승기념일 러시아 네네. 뭐 퍼레이드도 하고 한다는데 핵무기까지 지금 언급 보여주는 과시용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푸틴이 그거죠. 이제 다른 나라 EU라든지 미국 우리 이렇게 세니까 함부로 나대지 말고 자극시키지 마라. 네네. 나 뚝 한마디로 소위 이제 이거 이제 네. 머리 돌면은 나 단추 누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성, 압박성, 과시용으로 지금 퍼레이드하면서 핵 네, 그 무기까지 보여주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전쟁이 지금 말씀드려 쉽게 지금 끝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푸틴이 그럴 위인도 아니고요. 맞아요. 지금 러시아도 피해도 많이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전쟁 종료하면 이제 모양새 들었고 체면 들었고 이게 이제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끝장을 보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관련주들이 원자재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르긴 했으나 지금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최근에 며칠 사이에 보면은 식량 가격은 조금 내려갔어요. 근데 반대급부로 뭐 육류나 설탕이나 밀 같은 거 특히 밀은 더 상승하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체제로서 그 이제 그 인도네시아 팜 팜유 아시지 않습니까? 네. 팜유가 대체제로 이제 나오면서 맞아요. 팜유 값이 올라갔고 인도네시아가 수출도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가가 상승하면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뭐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해서 그에 관련된 이제 제2의 이슈가 또 부각되고 네. 다른 또 대체제가 또 급등하고 뭐 공급이라든지 수출이 막 꼬이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식량 관련주는 또 들썩일 수가 있고
또 가격이 일부는 또 내려갔다 다른 또 원자재 식량 관련주가 또 올라가는 이게 또 네. 순환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좀 이 공급 부분이 또 교란되는 네.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요 식량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여기 보시면 관련주 마니커 같은 거 많이 상승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선진이나 대한전선, 사저동화운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주들을 제가 한 4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이 종목들도 이제 유심히 보면서 제가 이 뭐 식량 원자재 관련주가 또 많이 있어요. 뭐 아시안과 현대사랑 한인사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네, 뭐, 맞아요. 뭐 7일 연상을 뭐 그러게요. 하다고 막 난리가 난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식량 관련주들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오락실에 두더지 게임 하듯이 어떤 게 불쑥 올라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네, 좀 네. 표현을 하자면은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식으로 또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식량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는 또 놓치지 마시고 계속 관심 있게 대응하고 저도 지켜보면서 또 추천도 드리고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식량 관련주들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걸까요? 6G 관련주네요. 5G에 이어서 이제 6G도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짧게 설명 네, 짧게 부탁드릴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5G가 지금 뭐 상용화 되었고 또 확장하고 이제 정부도 발전시킨다고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6G 6G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상 현실이라든지 이게 보시면 이제 확장 현실, 홀로그램 이런 부분이 이제 6G하고 관련돼 갖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6G 휴대폰을 쓴다면 네네. 이제 지금과 같은 기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다양한 경험과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6G 시대가 오기 때문에요. 삼성전자가 6G 백서를 발간했고 주파수에 대한 이제 확보 방안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언급이 지금 이제 초창기 지금 나온 단계인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그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관련주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4종목들 HFR, 다산 네트워크스, 이노와이어디언스, 루멘스 이런 종목들을 또 지켜보면서 앞으로 또 다가올 좋은 테마의 분야의 종목들이니까 저하고 같이 호흡하시면서 또 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또 언급도 드리고 신호도 드리고 같이 해서 수익을 싸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필살기 알아보셨고요. 저희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시간 관계상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4월, 5월 합산 수익률 166% 가져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장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종목에 대한 신호 바로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바로 내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찍으셔야지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